안녕하세요. 오늘은 팔콘 센서의 예외 처리 기능인 익스클루전 기능을 한번 설정하고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외 처리 등록을 하기 전에 사용자 PC에서 차단되는 상태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외 처리 등록하기 전에 지금 차단이 되는 사용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파일은 이제 악성 파일 중에 하나의 샘플이고, 이 파일을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다운로드 경로에 압축을 한번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차단 압축 풀기를 하면 지금처럼 팔콘 센서에 의해서 이 차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나 이 파일이 업무상 필요한데 그 예외 처리를 해달라 라고 요청하셨을 때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메뉴는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서 익스클루전 탭으로 가게 되면 되는데, 지금 익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버전이 나왔습니다.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업데이트라는 태그가 달려 있고, 이제 9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그가 없는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위에 나오죠. 이제 뉴 머신러닝 익스클루전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뉴 버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외 처리할 수 있는 이 탭에 대한 내용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머신러닝 파일 패스, 이제 파일이 위치하는 경로 기준으로 예외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인증서 기준으로 예외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마다 디지털 서명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증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를 기준으로 예외 처리를 해 놓으면 이 파일로 디지털 서명이 된 파일들은 다 예외가 되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IOA는 이제 인디케이터 오브 어택 기준으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예외 처리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 비지빌리티는 이제 센서가 모니터링하는 어떤 가시성에 대한 부분을 예외 처리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파일 패스 버전을 기준으로 예외 처리를 할 거고요. 예외 처리를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회사의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있고, 그 보안 솔루션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DR이나 백신 제품에서 보통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저희는 먼저 보통 고객사에서 사용하는 DLP라든지 뭐 DRM이라든지 백신 이런 제품들을 리스트를 받아서 예외 처리 등록하는 게 이제 제일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업무상 어떤 파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센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차단되고 있다, 그래서 업무를 못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도 오타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허용을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패스로 등록을 할 건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호스트를 대상으로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룹 단위로, 우리 회사에 만들어진 이 호스트 그룹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전체 호스트, 모든 호스트가 이제 동일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체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예외 처리를 할 건지 이제 정할 수 있는데, 탐지와 차단에 있어서 예외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로드를 예외 처리할 거냐, 그래서 제조사 쪽에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예외 처리인 거죠. 이 정보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할 거니까 테스트 경로에 대해서 추가를 할 건데, 일단은 테스트할 경로를 추가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운로드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를 할 건데요. 사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앞에 윈도우 드라이브 경로를 지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이 그룹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레코멘드 하는 예의 처리 방식은 일단 이 경로를 지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사용하는 아스트링크나 이 아스트링크를 하나만 썼을 때의 예외 처리되는 방법, 뭐 이 경우, 이거와 하나냐 뭐 두 개냐, 아니면 어떤 특정 파일만 아예 가리킬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외 처리가 가능한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별표를 하나만 썼을 때는 이 마지막 경로로 끝나는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까지만 해당이 되고 폴더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전 뒤에 내가 123exe라는 파일을 위치를 해놓고 이 파일은 지금 예외 처리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폴더가 또 있어요. 그리고 123exe는 이 폴더 안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별표를 아스트링크를 하나만 썼을 때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두 개로 썼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위 폴더를 모두 포함합니다. 파일이든 뭐 확장자와 구분 없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DLL 파일도 있고 뭐 DOC 문서도 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EXE만 등록을 하고 싶어 라고 하셨으면은 이렇게 별 하나, 아스트링크 하나에 EXE로 끝내시면은 당연히 EXE로 끝나는 이 파일에 EXE로 끝나는 파일만 해당이 되죠. 근데 이 안에 또 폴더가 있으면 당연히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자를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제 폴더 모든 하위의 폴더까지도 포함하게끔 예외 처리를 할 것이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경로에 모든 폴더와 파일을 포함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 호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예외 처리가 되는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등록하시고 나서 이 등록된 예외 처리가 이제 왜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한 이 예외 처리에 대해서 이 익스클루전을 익스포트 이제 꺼내 보시면은 이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 내가 추가한 이 밸류 값이 있죠. 제가 추가한. 그리고 옆에 정규 표현식으로 이 밸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정규 표현식 테스트하는 사이트로 가서 한번 입력을 해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정규 표현식으로 테스트를 하실 때 글원문은 사실 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내가 다 소문자로 세팅을 해놔도 대소문자와 상관없이 이제 예외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하는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인센시티브를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넣었던 이 밸류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제가 등록한 밸류 값,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규 표현식으로 가져온 값을 그대로 위에다가 넣었을 때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느냐라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뭐 123에 123 폴더가 또 있고 뭐 123 EXE도 있고 DUC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모두 포함해서 예외 처리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이런 정규 표현식 형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일단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 드라이브 지정 없이 이 부분이 포함되면 자동으로 예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테스트했던 그 사용자처럼 이제 동일하게 차단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외 처리가 이제 잘 적용됐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에 풀기하고 패스워드 입력을 하면 아까는 바로 차단창이 나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압축이 해제가 됐죠. 그래서 파일이 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적용하자마자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스다 보니까. 근데 거의 뭐 지금 수초 만에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그 예외 처리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한번 예외 처리를 만드실 때 제가 알려드렸던 드라이브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대소문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사용하시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